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그 RNA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RNA가 앞으로 과연 비만약에 있어서 대세가 될 것인지 그 에로헤드 얼마 전에 뭐 결과가 나오면서 IR 장표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면서 RNA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는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뭐 요런 주제로 해봤는데 그걸 보니까 진짜로 먹어도 살이 안 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또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런 내용 안 나와서 뭐 넘어가도록 하고, 그 연올 애널리스트님이 1월 9일 최근이죠. 레포트를 하나 내주셨는데 RNA 비만 치료제 꿈의 비만 치료제로라고 제목을 적어주셨습니다. 차세대 대세 아닌가? 뭐 꿈 요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뉴하다, 프레시하다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상장 바이오텍 에로헤드 파마코티컬의 알크7 액티빈 E 경로상에서 지방세포의 합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siRNA 비만 치료제 뭐 이니비하고 알크7의 임상일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알크7과 이니비, INHB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중간에 껴있는 게 요거 액티빈 E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 조직 어쩌고 저쩌고 요런 거 나오는데, 요런 것들은 요렇게만 봤을 때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자세하게 제가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크7, 이니비, 액티빈 E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로헤드가 화살촉이죠. 화살촉. 그 예전에 드라마 지옥에서 화살촉 나오는데 뭐 그거를 떠올리시면 안 되고, 화살촉이 딱 정밀하게 표적을 타겟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오베시티, 웨비나, 에로우 헤드의 INHB, 알크7 요거 두 개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이니비, 알크7 그거에 대해서 1, 2A 클리니컬 데이터가 나왔다. 요거는 뭐 매수매도 참고만 하시라는 내용이고 면책 조항입니다. 네. 장표들을 다 하나씩 좀 볼 거거든요. 좀 길어도 이게 60 몇 장이었나? 엄청 아무튼 깁니다. 근데 최대한 간단하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예전에는 이거 장표만 있으면 이게 뭐지?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지? 요러고 이제 그냥 넘어갔었을 텐데, 요걸 이제 뭐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연금술사가 인을 발견하고 막 이렇게 환해지는 뭐 그런 그림, 과학적으로 굉장히 뭐 위대한 발견을 했을 때 주변이 환해지면서 뭐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만에서 알크7과 INHB를 발견한 게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요거는 이제 오늘 내용에서 뭐 릴리라든지 세마글루타이드라든지 다른 제약사의 약들을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약간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요 그림도 되게 재밌는데, 이 그림은 또 왜 넣어놨지?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시지프스의 바위입니다. 이 바위 있죠? 그거 알죠? 시지프스의 형벌. 그래서 얘는 지속적으로 중력을 타고 내려오는 이 바위를 계속 이거를 들고 올리고 또 내려오는 걸 들고, 그러니까 요게 비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을 빼도 또 요요가 오기 때문에 또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위고비 뭐 마운자로 요거를 딱 한 번 맞고 끝낸 사람은 거의 뭐 있을 수 있죠. 뭐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은 운동하고 뭐 식이 조절을 계속 할 수도 있는데, 대다수는 요요가 오기 때문에 거의 평생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시지프스의 형벌, 그러니까 이 돌덩이 하나를 계속 밀어 올리는 그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좀 인문학적으로도 재밌죠. 자, 제일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RNA 그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릭스는 유전자를 발현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딱 스위치를 꺼주는, 그러니까 형광등이 있으면 그 유전자를 딱 스위치 오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발현이 안 되게 하는 거고, 알지노믹스는 그 유전자를 고장난 유전자라든지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있으면 그거는 고치는 거예요. 리페어. 딱 봐도 뭐가 쉽겠어요. 그냥 수술적으로도 그냥 떼는 게 쉽거든요. 떼고 정상적인 거를 넣고 뭐 고친다. 이거는 사실
자동차로 쳐도 엔진을 그냥 떼버리는 게 쉽지 엔진을 고치는 거는 너무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올릭스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짠한 영을 요거 왜 넣어놨냐면 이 뭐 성시경하고 뭐 이제 이런 채널을 막 보다 보면 대화를 나눈 것 중에 신동엽이 진짜 술을 엄청 좋아하고 센 것 같더라고요. 거의 일주일에 뭐 일주일 마시는 것 같던데, 이 사람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자기는 소장이었나? 그 이제 알코올을 먹으면 그게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배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근데 취하는 거 보면 또 알코올이 흡수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유전적으로 그 알코올을 흡수를 안 하고 그냥 배출시켜 버리는 그 유전자의 힘이 되게 세서, 그래서 술이 안 취하고 술이 되게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 이제 요 현대 사회로 온 게 100년이 안 되거든요. 100년이 안 되고 몇백만 년 동안 사람은 사냥을 하고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지방 먹는 거에 대해서 지방을 움켜쥘 수 있도록 이게 유전자가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올 때 지방 세포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류의 진화 과정인데, 뭐 현대 식습관은 사실 100년이 안 됐죠. 근데 이제 그 지방을 음, 음식이 들어오면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그 유전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꺼버리면 신동엽이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배출해내는 것처럼 먹어도 그게 지방으로 저장이 안 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위고비 맞으면 혹은 마운저로 맞으면 이게 먹는 즐거움이 없어지잖아요. 되게 소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인풋이 적어지니까 아웃풋인 체중이 줄어드는 건데, 유전자 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먹어도 저장이 안 되고 그냥 배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방이 안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사실 타겟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요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RNA가 뭔데? 그래서 저도 RNA를 막 보고 올릭스 저 뭔 소리 하나 막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고 공부를 잘 안 했었는데, 이거 공부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요 에로헤드 자료를 보면서 뭐 재미나이 하고 공부를 좀 했는데 너무 쉽게 좀 이해가 돼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요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 이니비하고 알크7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D&D 파마텍 투자하시는 분들, 뭐 펩테론 투자하시는 분들, 뭐 각종 인크레틴 비만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올 애널리스트가 레포트에 그냥 제목에 꿈의 비만 치료제 뭐 요렇게 적어놨잖아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핵심은 식욕 억제가 거의 없습니다. 네, 위고비 먹으면 속이 부대끼고 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식욕, 그러니까 안 먹게 되는 즐거움이 없어지는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식욕 억제 거의 없고 똑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줄거나 유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고 이게 막 대사를, 그러니까 갑상선 같은 거 항진증이 오면 몸의 대사율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좀 뭐 드래곤볼로 치면 초사연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체력 소모가 좀 큰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고 배출이 해주는 거니까 크게 몸에 뭐 부작용이 없을 수 있다. 네. 그래서 GLP-1 계열하고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그냥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작동 원리는 요게 이제 약간은 그래도 뭐 외우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니비와 알크7 타겟의 작동 원리는 액티빈이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중간에 하나 껴 있는 건데, 뭐 에너지 저장 신호를 강화하는 거고 지금은 저장 모드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방 세포로. 그래서 이니비를 억제해주면 지방 세포가 저장하는 게 아니고 연소 쪽으로 전환이 된다. 뭐 지방 축적이 안 된다. 요렇게 그냥 간단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크7 억제해주고 이니비 억제해주면 액티빈 E가 억제되면서 지방에서 연소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저장을 안 하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에너지 소비, 지방 연소가 증가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저장을 안 하는 건지 연소를 높이는 건지 이거를 또 GPT한테 물어보니까 연소가 아니고 그냥 저장을 안 하는 게 훨씬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로헤드 데이터에서 실제로 보이는 포인트는 음식물 섭취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 체중은 감소되거나 유지된다. 그리고 심지어 당뇨에도 효과가 있어요. 당뇨에 효과가 있다. 엄청 좋죠. 체중도 빠지고 당뇨도 컨트롤이 되고, 더구나 인크레틴 계열에서는 그 근육량도 빠졌거든요. 근데 근육도 안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면에서 인크레틴보다 좀 월등하다. 요렇게 사실 깜짝 지금 놀라시고 있죠? 이런 게 있나?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GLP-1과 딱 비교를 해볼게요. 식욕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위고비를 맞으면 거의 변화 없음. 섭취량 감소 거의 동일. 메인 작용은 뇌 쪽이고 말 쪽고. 더 태워서가 아니고 이건 약간 잘못된 내용이고 저장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배출한다. 그러고 부작용도 별로 없다. 이것만 봐선 진짜 꿈의 치료제죠. 꿈의 비만 치료제.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잘 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RNA 제품 특성상 그 임상에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 단독 블록버스터라기보다는 GLP-1하고 병용해서 진짜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뭐 뒤에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저는 이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위고비 시밀러하고 RNA 치료제로 결국은 재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소 촉진이 아니고 저장 억제 효과가 훨씬 크다. 네. 왜냐하면 연소 촉진이면 몸에 좀 저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처럼. 근데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장표들을 하나씩 볼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대로 오면서 당뇨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는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네. 10만 명당 심혈관계 질환으로 죽는 환자에서 의학이 발달하니까 시간이 요렇게 2012년 근대로 오면서 요거는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환자가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죽는 비율이 훨씬 크다. 그래서 당뇨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라는 장표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서브큐타니어스 피하 지방이 있고 여기 보시면 내장 지방이 있어요. 비세랄 팻이거든요. 요거는 내장 지방인데 사실 요거를 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빼야 되는 게 내장 지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D&D 파마텍의 DD01도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죠. 좀 차별화된 제품이기는 하죠. 위고비나 마운자로에 비해서. 그러고 에로헤드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비만율이 올라갈수록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거는 맞는데 비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요게 이제 그냥 마른데 비만인 사람들. 말랐는데 내장지방 배만 볼록 나오고 내장지방 요 비세럴 팻이 그득그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혈관계 혈관도 안 좋고 심장 질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요런 사람들 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크레틴 계열 약물만 먹어도 되겠지만 요런 사람들은 차별화된 딱 표적만 노려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내장 지방만 빼줄 수 있는 그런 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장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표적 지향적이고 똑똑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만 환자들을 이렇게 뭐 6가지였나 분류를 한 거거든요. 간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우리는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다 표적을 달리해서 달리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지향점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이제 나온 거죠. 이때까지 세마글루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21년, 23년 요 시기로 오면서 훨씬 체중 감량이 효과가 좋다. 뭐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거죠. 20에서 25%, 세마글루타이드가 20% 정도, 터제파타이드가 25% 정도. 3세대라고 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체중을 못 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됐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터제파타이드가 세마글루타이드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효과가 좋아요. 요렇게 72주 요렇게 땡겨봤을 때도. 그래서 위고비는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엄청 하락하고 있고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엄청 오르고 있는 게 그냥 요 차이 때문이에요. 요 차이가 그게 전부다. 또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로헤드가 좀 강조하고 새로 제시하는 게 BMI, 요 비만 지수, 요것도
중요하고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보다 내장 지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허리랑 키 비율 뭐 요런 거거든요. 내장 지수 잴 수 있는 거.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된다. 뭐 요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 체질량 지수 BMI 이게 표준 지표인데 WHTR이라고 해서 허리 둘레와 키 비율. 그래서 요것도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다음 수치 이하로 감량했을 때 주요 비만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 BMI만 빼서는 안 되고 내장 지방도 같이 빼야지 그 마른 비만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CVD, 심혈관계 질환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 BMI뿐만이 아니라 WHTR도 0.53 미만으로 달성했을 때 당뇨도 줄어들고 고혈압도 줄어들고 퇴행성관절염도 줄어들고 ASCVD 심혈관 질환도 줄어들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달성을 할 것을 에로헤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BMI만 빼면 안 돼. 근육은 빠지고 지방도 빠지는데 내장 지방만 있으면 내장 지방이 그래도 아직 있으면 그거는 약효로 비만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아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목표 여기 있죠. 최종적으로 BMI와 WHTR 요거를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좀 새롭지 않나요? 이때까지 비만 인크레틴 계열만 보다가 이런 관점들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세마글루타이드하고 터제파타이드를 그냥 비교를 한 거예요. 최종 용량으로 가는 환자 비율 72주죠. 72주까지 가는 비율을 봤을 때 위고비보다 터제파타이드 이게 터제파타이드고 이게 위고비거든요. 위고비 터제파타이드 그러니까 이게 압살하는 거죠. BMI 27kg 미만 뭐 WHTR 요거 같이 요거를 했을 때 다 1.7, 1.4, 1.7 요렇게까지 차이가 나더라. 최종 스코어까지 가는데 이제 퍼센테이지 참가자들의 비율 뭐 요거는 이제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진이 주는 최종 메시지는 터제파타이드가 단순히 몸무게를 더 많이 줄이는 것을 넘어서 의학적으로 질병 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태로 환자를 되돌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끝까지 더 잘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마지막에 이 발표 자료는 에로헤드 파마코티컬의 자사의 신약 개발 방향이 이러한 정밀하고 효과적인 비만 치료의 흐름과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비슷하죠. 위고비 터제파타이드, 위고비 터제파타이드고 percentage of participants with normalization 정상화 어떤 환자의 정상화? 카디오 메타볼릭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또 잘 봐야 되는 게 뭐가 비슷한데? 라고 했는데 그 아까 전에 잠깐만요. 아까 전에 BMI 27, WHTR 요거까지 도달하는데 최종 도달하는 환자의 비율은 터제파타이드가 훨씬 많았는데 그렇게 최종 도달한 환자들만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요런 혈당이라든지 중성지방, HDL 이거 지혈증 지표거든요. 그리고 혈압 뭐 요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요 기준 이 기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약이 위고비든 터제파타이드든 거의 똑같이 심혈관계 질환은 컨트롤이 되더라 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기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도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도달하느냐가 효율적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터제파타이드가 훨씬 많은 환자들을 끌고 간 거니까 터제파타이드가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요 기준만 무슨 약을 써서든 맞춰주면 심혈관계 질환은 예방이 되더라. 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기준만 WHTR 0.53, BMI 27만 기준을 만족시켜주면 세마글루타이드든 터제파타이드든 효과는 비슷하더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거 진짜 좀 이렇게 분석하는 거 저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너무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면서 너무 재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뇨가 있을 때 요거는 이제 당뇨하고 비교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당뇨죠. 당뇨 이게 그냥 환자, 그냥 비만 이렇게 봤을 때 체중 감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당뇨가 더 안 빠지는 거는 알고 있죠.
22.5% 빠지는 동안 당뇨가 있으면 15.7%만 빠지더라. 당뇨인 사람들의 체중을 빼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네, 요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해주신 슬라이드는 이 전체 발표의 주인공인 에로헤드 파마코티컬이 제시하는 차세대 비만 치료 전략을 담고 있다. 회사는 기존의 식욕 억제 방식을 넘어서 RNA의 간섭 기술을 이용해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지방 조직을 직접 공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축적하는 그 스위치를 딱 꺼주는 거죠. 이건 너무 이상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새로운 타겟은 액티빈 E하고, 그러니까 ALK하고 이니비, 요거 일단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이 액티빈 E예요. 네,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고 편의성도 보시면 RNA 치료제는 3개월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와, 처음에는 진짜 인크레틴 계열 약물 써가지고 약간 고생은 해도 좀 빨리, 심지어 그 인크레틴 계열 쓸 때 RNA를 병용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몇 개월, 고도 비만인 환자들은 몇 개월 그렇게 해서 빨리 빼고, 유지요법은 먹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니까 3개월이나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RNA 요거 주사 한 대 맞으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섬뜩하게 진짜 들더라고요. 꽤 실현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뭐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펩트론하고 뭐 페트론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터제파타이드 매출이 꺾일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기 중기적으로는 펩트론은 뭐 계약이 그래도 나올 것 같고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좀 영향이 크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RNA가 좀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는 거라서. 네,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네, 보시면 The future of obesity care will include, 미래의 비만 치료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할 것이다. 그게 뭐냐? 1번, 아예 다른 종류, 그러니까 뚱뚱하고 뭐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을 구별해가지고, 혹은 뭐 간 쪽이라든지 구별해가지고 딱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치료를 할 것이고, 요거는 내장 지방을 빼서 심혈관계, 신장 이런 쪽에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심혈관계를 위험을 낮춘다. 컴바이닝, 그러니까 병용이죠, 병용. 인크레틴하고 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하고, 이제 임상 결과가 1월 6일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이런 설명들을 해준 건데, 이거는 진짜 꼭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이게 화살촉이죠, 화살촉. 에로헤드 화살촉. 지옥2에서 그때 요거랑은 상관이 없고 정밀하게 표적을 타겟한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총이 진짜 2조였는데 지금 12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종목을 참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에로헤드 파마코티컬이라는 회사에 담긴 상징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렵다. 이 복잡한 장표들 나왔는데, 뭐 이니비, 알크7, 일단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도한 이니비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냥 스위치를 딱 꺼주는 거예요. 이니비 스위치를 딱 꺼주면 액티빈이라는 나쁜 신호가 못 나오게 하면서 지방 저장하지 마. 네, 요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요런 것들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중성 지방도 레벨을 낮추고, 그 다음에 혈당 관리도 되고, 왜냐면 이게 그 액티빈 E라는 저 물질이 당뇨 쪽에도 엄청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당뇨도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크레틴이 하는 거 다 한다 얘네. 여기 보시면, 그러고 심지어 근육도 안 빠져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인풋이 변화하는 게 없으니까, 인풋이 변화하는 게 없어서 근육도 안 빠지고, 그러고 복부 지방, 그러니까 안 좋은 지방을 좀 더 감소시킨다. 허리 엉덩이 비율을 이제 유의미하게 낮추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중 지방 감소,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 혈당 조절 탁월, 내장 지방 감소, 좋은 거 뭐 다 있죠 뭐. 그래서 이게 유전적으로
쯔양이 딱 생각나. 신동엽하고 쯔양 이 두 사람이 생각났는데 유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정 분야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쯔양 같은 경우는 이 이니비와 알크7이 혹은 마크1이 굉장히 적게 발현되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했습니다. 많이 먹어도 지방에 저장이 안 되고 그냥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이 먹어도 저장을 안 한다. 알크7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니비는 요 앞단에서 좀 작용을 하는 거고, 이니비 여기 있죠. 액티비니가 나와서 알크7 여기서 막아버리던지 여기서 막아버리던지. 비만 치료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네. 비만은 심혈관 질환과 사망을 부르는 심각한 질병이다. 내장 지방을 정확히 관리해야 된다. GLP-1은 효과가 좋지만 자주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고 먹는 즐거움도 좀 없어지고. 네. 이니비가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뭐 모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줬는데 여기 보시면 뭐 그 간 지방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내장 지방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비교를 한 게 플라시보하고 이니비 요거를 비교를 한 거죠. 뭐가 빠졌냐고 보면 내장 지방이 15.6%까지 빠지더라. 한 번 맞고. 리피도즈니까 여러 번 맞은 거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간단한 개괄적인 내용만 알려드리니까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들은 좀 살짝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타입 2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 그러니까 타입 2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 라는 건데, 이거는 24명을 대상으로 했고, 여기 보시면 액티비니가 안 좋은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이니비와 알크7 사이에 있는 요것도, 잠깐만요, 인슐린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티빈 E 레벨을 줄여주니까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뇨 개선에도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터제파타이드만 썼을 때는 체중 감량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네, 일단 요것도 이렇게 넘어가고, 하지만 터제파타이드 혼자 쓰는 것보다 이니비와 터제파타이드를 같이 썼더니 여기 보시면 당뇨 그 G에서예요. 전임상이네요. 근데 요거 같이 썼을 때가 바디웨이 체인지가 터제파타이드보다 훨씬 좋죠. 혼자 썼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용으로 특별한 부작용만 없으면 쓰는 게 훨씬 좋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터제파타이드 저용량을 맞고 INHB 이 요거 한 대 맞고 하면 부작용도 조금 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터제파타이드 플라시보 혼자 쓰는 것과 병용해서 쓰는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는 뭐를 비교하는 거냐, 액티빈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빈이를 선택적으로 요 INHB 이니비터가 줄여주는 거예요. 얘네를 줄이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고 당뇨도 효과가 훨씬 좋더라. 그러니까 체중도 더 많이 빠지는 거겠죠. 아, 좋다 야. 네, INHB 뭐 요런 것들 같이 썼더니 체중도 더 잘 빠지더라. 네, 이것도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누구 대상인 건가? 사람인가? 페이션츠니까 사람이겠네요. 모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봤는데 일단 이것도 넘어갈게요.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시너지가 있는 지방 감소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환자에서 비만과 타입 2 당뇨가 있을 때, 2형 당뇨가 있을 때 같이 썼을 때 이렇게 체중이 더 잘 빠지더라. 이게 이제 터제파타이드 혼자고, 이거는 이니비 200ml, 이니비 400ml. 그러니까 얘도 고용량을 쓰니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좋죠. 터제파타이드 혼자 쓰는 것보다. 이거 진짜 이거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액티빈 E가 뭐 인슐린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가설인데, 관심 있으시면 이런 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작용도 세이프티 프로파일도 크게 없다. 네, 부작용 별로 없다. 그 다음에 뭐 간에도 큰 영향 없다. 그리고 당뇨도 컨트롤이 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깔 게 별로 없어요. 글리세믹 파라미터, 네, 깔 게 별로 없다. 간하고
뭐 HbA1c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간에는, 잠깐만요, 간 수치가 튀거나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약은 안전하고 부작용이 별로 없고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액티비니를 줄임으로써 당뇨가 개선이 되더라. 그리고 내장 지방과 간 지방도 많이 빠지더라. 그러니까 뭐 다 좋아요. 타입 2 2형 당뇨 있을 때도 터제파타이드와 같이 썼더니 터제파타이드 혼자 쓸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상 진행할 거다. 미리 좀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그러면 뭐 올릭스도 좀 사고 했을 텐데. ALK 요것도 결과가 조금 짧게 나왔는데 얘도 좋다. 네. 그래서 GLP-1하고 INHBE ALK7 비교해 봤을 때 그나마 GLP-1이 조금 더 효과가 이게 좀 얘네 대비 장점이 있을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나마 좀 소식을 하면 염증이 좀 줄어들고 몸이 좀 가볍고 머리가 약간 맑아지고 이런 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소식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장수를 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염증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GLP를 적용을 하는 게 거북이처럼 약간 장수하는 데에는 확실히 좀 도움이,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에는 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먹는 즐거움이라든지 뭐 3개월이나 6개월에 주사를 한 대 맞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딱 지방 저장 스위치를 탁 꺼주는 게 너무 매력적이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공유를 좀 해봤고, 뭐 요거를 이제 제가 RNA를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침 요 에로헤드 자료가 나와서 했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뭐 네프콘에서 한 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올릭스를 했거든요. 요 내용 관련해가지고 올릭스를 오래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의견 나누면서 했는데 올릭스 내용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녹화를 못해가지고 다시 찍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뭐 네프콘에서 공유를 할 거고, 뭐 제가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드리니까 뭐 관심 있으면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터디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되게 하실 분들이 있으면 메일 주셔서 뭐 참여하고 싶다, 소개, 뭐 자세한 소개와 뭐 어떤 투자를 했었고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점점 비트코인처럼 스터디에 참여하기 위한 채굴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 참여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실 분 있으면 뭐 오셔서 발표도 하고 뭐 좀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발표하면 제가 그 네프콘에서 받은 돈도 이제 나눠드립니다. 한번 발표하면 그래도 꽤 좀 뭐 국내 여행은 한번 가실 수 있게 뭐 발표 내용이 좋으면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뭐 20대 30대 초반 분들한테는 꽤 유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발표하면 드리는 금액이. 그래서 네프콘을 하는 목적은 뭐 제가 이걸로 막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 공부를 좀 하고 투자 수익률을 사실 3% 5%더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뭐 약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좀 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싶으시면 네프콘을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또 뭐 말씀드릴 게 있나? 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나 네프콘 둘 다 보시는 분들은 유의미한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슈퍼개미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공부를 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이오 기업이 좀 최근에 뭐 시바님도 만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체질이 바뀌고 있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바이오장이 왔었을 때 엄청 확 오르고 확 식고 그랬었는데 그때와는 기업들의 체질이 많이 개선되고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고, 좋은 기업이 사실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